자, 기업 분석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복잡한 숫자들로 꽉 찬 재무제표일 텐데요. 오늘 이 암호 같은 재무제표를 해독하는 만능 열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재무보고서 딱 펼치면 정말 숫자만 가득한 벽을 보는 것 같잖아요.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도 막막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걸 한 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키가 있다면 어떨까요? 훨씬 쉬워지지 않을까요? 네,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심지어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따로따로 놀던 것들을 하나로 쫙 엮어주는 아주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 열쇠, 이름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괜찮아요. 아주 쉽게 말해서 내 돈, 그러니까 주주 돈으로 얼마나 장사를 잘했냐, 이걸 딱 보여주는 핵심 지표예요. 간단하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이 ROE가 그냥 숫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핵심 엔진으로 분해가 되거든요. 첫째, 수익성. 얼마나 남기고 파냐는 거죠. 둘째, 자산 효율성. 내가 가진 걸 얼마나 잘 굴려서 장사하냐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재무 레버리지. 남의 돈, 즉 빚을 얼마나 똑똑하게 쓰냐는 겁니다. 이게 그냥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모든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핵심 원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세 가지 엔진이 우리가 맨날 보던 재무제표에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수익성은 손익계산서에, 자산 효율성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분에, 그리고 재무구조는 부채랑 자본 부분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막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 드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엔진부터 한번 돌려볼까요? 바로 수익성 엔진입니다. 이건 회사가 판 물건에서 진짜 이익을 얼마나 남기는지 그 실력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어디를 보면 되냐고요? 바로 손익계산서죠. 먼저 매출이 쭉쭉 성장하고 있는지 트렌드를 보고요. 그 다음엔 비용 구조를 뜯어보는 거예요. 원재료 값이 많이 드나? 인건비가 많이 나가나?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비용을 다 빼고 나서 순수하게 남는 이익, 즉 이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케이, 이익을 잘 내는 건 확인했어요. 그럼 끝일까요? 절대 아니죠. 두 번째 테스트가 남았습니다. 바로 자산 효율성 테스트. 아무리 이익을 많이 내도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낸 거라면 그건 효율적인 장사가 아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점검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재무상태표의 왼쪽, 자산 쪽을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에 있는 모든 게 다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수천억 들여서 지은 공장이 매출을 팍팍 만들어내고 있는지,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는 먼지만 쌓이는 게 아니라 착착 팔려나가고 있는지, 외상으로 판 물건값은 빨리빨리 현금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심지어 통장에 있는 현금마저도 성장을 위해 재투자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높은 재고와 매출 채권은 회사 동맥의 혈전과 같다. 와, 정말 와닿지 않나요? 우리 몸에 피가 돌아야 살 수 있듯이 회사에는 현금이 돌아야 하거든요. 근데 재고가 쌓이고 외상값이 묶이면 이 현금 흐름이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이익이 나고 있어도 속으로는 골마갈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죠. 자, 이렇게 수익성과 자산 효율성이라는 두 개의 렌즈로 보니까 기업이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퍼즐 조각, 바로 재무 레버리지를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렌즈를 딱 끼는 순간 왜 어떤 기업은 헤비하고 어떤 기업은 라이트한지 그 근본적인 전략 차이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쪽은 한국의 전통적인 제조업, 헤비웨이트 모델이에요. 거대한 공장, 비싼 설비에 투자해야 하니까 당연히 빚, 즉 재무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고정비 부담도 크고요. 반면에 다른 한쪽은 미국의 테크 기업들, 라이트웨이트 모델이죠. 이쪽은 공장 대신 사람 머리와 아이디어에 투자하니까 자산이 가볍습니다. 빚을 낼 필요도 별로 없고 오히려 현금을 막 쌓아두면서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하는 방식, 돈을 쓰는 전략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헤비웨이트 모델, 이게 그냥 옛날 방식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무려 30에서 40%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일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재무상태표를 딱 열어보면 그냥 바로 보입니다. 한국 제조업체는요, 자산의 60%가 공장이나 기계 같은 고정자산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미국 테크 공룡들은 어떻죠? 고정자산 비중이 20%도 안 됩니다. 헤비, 라이트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게 숫자로 증명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가벼운 모델이 만들어내는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이런 미국 테크 기업 딱 한 개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4천조 원입니다. 4천조.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을 다 합친 것보다 거의 2배나 큰 돈이에요. 믿어지시나요? 이런 사업 모델의 차이는 결국 뭘로 이어질까요? 네, 바로 현금입니다. 금고에 쌓아두는 돈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죠. 자산이 가벼운 미국 테크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자산의 20%를 현금으로 들고 있어요. 근데 한국 기업들은 그 절반, 딱 10% 수준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체력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수익성, 효율성, 그리고 레버리지. 이 세 가지 렌즈를 장착하고 나니까 기업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은 이제 강력한 분석 도구를 손에 넣으신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지막 동력, 바로 재무 레버리지였죠. 남의 돈을 지렛대처럼 이용해서 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이게 바로 우리가 본 헤비 모델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건 정말 양날의 검이에요. 시장에 좋을 때는 엄청난 무기가 되지만 번대로 불황이 닥치면 이자 부담, 고정비 부담으로 돌아와서 회사를 순식간에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수익성, 효율성, 레버리지.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보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단순한 숫자 읽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회사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그 회사의 스토리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 설계도는요, 어떤 기업이든 열어볼 수 있는 맞는 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손에 그 열쇠가 쥐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기업의 문을 열고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해독해 보시겠습니까?